11번 논리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3년 건대 기출이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편입 수준으로 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나오든지 간에 실력만 갖추면 다 맞출 수 있다. 자, 11번 코스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교육 관련이겠죠. 교육 과정은 필요로 합니다. need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need, require 이런 것들을 이제 본문에서 보면 요지, 주장, 암시, 표시야. 그러니까 주제급이죠. 그쵸?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어, 문맥 안에서 어떤 환경, 상황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만들어질 필요가 있대. 그럼 어떤 환경인지 that 이하가 중요하겠죠. 그 환경은 오형식이 나오면 우리가 오형식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면 원인 결과야.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환경은 원인이 되고 그 결과 학생들이 추구하게끔 가능하게 하는 거야. 뭘 추구해? 그들 자신의 관심사를. 자, 그러면 여기서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된대요. 그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뭐야? 그들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하게끔 하는 거죠. 투 부정사가 나오면 목적성이니까 눈을 크게 떠야 돼요. 특히 부정사 다음에 동사 다음에 나온 이 명사가 포인트라고 얘기했습니다. 투부정사 다음에 나온 명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말은 자기 자신의 인터레스트, 관심사야. 그거를 학생들이 추구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뭐뭐만큼, 그만큼 오랫동안 관심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때 to는 대동사예요. 우리 문법 문제에서 여기 want 다음에 to가 없으면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want, need 다 한 다음에 to를 쓰면 그 다음에는 동사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투부정사에서. 그러면 여기 pursue가 생략이 돼 있는 거고 이때 to 안 쓰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to가 대부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정사. 반복되는 to 부정사에서 저기 동사를 생략하는 거죠. 앞에 to 부정사가 아니어도 반복되는 동사인데 to 부정사로 받을 경우에는 그 동사를 생략합니다. to는 써주고 이걸 대부정사라고 하고요. 우리가 대동사라는 것도 있죠. 두가 대동사 역할을 하잖아. 그치?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 받을 수 있죠. 그래서 to 이렇게 쓰면 중복이야. 절대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want to do 이러고 나서 밑줄 끄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앞에 있는 동사를 두가 받았다. 그쵸?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멋있어 보이지만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to만 써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왜 to를 썼는지 아는 게 중요하고, 자, 그들이 추구하기를 원하는 만큼, 그만큼 오랫동안 자신이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게끔 가능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야.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된다. 자, without 빨간 색깔 들어갈게요. 조건이죠. with나 without이 나오면 조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조건 없이야. 자, 가능성 없이 바꾸는 관심사를 어느 때든 그 관심사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뭐 하는 것 없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뭔지 몰라요. 자, 가봅시다. 앞엔 얘기하고요. 지금 뒤에 얘기하고요.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를 알아야 돼. 자, 색깔을 달리할게. 이 말하고요. 보라색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지금 체인징 시그널이 있어요.
without이라는 체인징 시그널이 있죠. 그러면 이 말이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보라색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거고, 파란색은 언제든지 그 관심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야.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자, 다른 말이라고 합시다. 그럼 체인징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without이라고. 그래서 앞뒤 논리가 반대라면, 이미 반대를 보였으니 여기는 키핑이 들어가야겠죠. 지금 2023년 건대 필답이 역대급으로 어려워요. 편입 수준으로 냈기 때문에. 아무튼 뭔지 모르면 이렇게 패턴으로 장난을 쳐야 된단 말이야. 자, 키핑 들어가야 돼요. 키핑이 뭐야? 얘죠. 기본적으로 논리를 반전시키지 않잖아요. 부정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포함하는 것 없이 포스터, 육성하는 것 없이 그거를 쥐지하는 것 없이 뭐 다 똑같은 말인데? 1번이 답이면 2번도 답이겠죠. 2번이 답이면 3번도 답이겠죠. 그죠? 그러면 정답 4번. 이렇게 쓰면 돼. 다 고르는 거는 쉬워요. 자, 그러면 보라색하고 지금 파란색이 패러프레이징이란 얘기야. 본인이 원하는 거를 추구할 수 있는 만큼 추구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다른 거로 바꾸거나 그치 이거를 같게 본 거야. 그러면 패러프레이징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체인징 시그널 두 개가 나와야 패러프레이징이 나오니까 여기는 IC가 들어가야 되죠.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써야 되죠. 그래서 4번이야. 근데 이게 어려웠다고. 보라색하고 파란색이 패러프레이징인지 반대말인지를 구별하는 게 어려웠어요. 자, 그럼 더 읽어볼게요. 이것은 의미한다. 뒤에서 또 단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건 데디아를 의미한다. 개념이 있는데 커리큘럼, 여기서 커리큘럼이 뭐겠어요? 코스겠죠. 그쵸? 커리큘럼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해를 어떤 이에 얼마나 material이 pertain to 밑줄 긋고요. 어디에 속하다,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죠. 특정 관심사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관심사에 그 자료들이 학습 자료들이 속해 있는지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어떻게 그들이 전달할 건지 그 제너럴한 이슈들을 일반적인 사안들을 관련 없이 특정한 컨텍스트와 관련 없이 자, 요까지 읽었습니다. 단서 없어요. 그쵸? 단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without이 있고요. 이 문제는 without이 있고 앞뒤 논리가 반대여야 되는데 반대인 것 같고 하나는 계속 유지하는 거고 하나는 바꾸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이 둘을 대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대조가 일어났으니까 키핑 써야 되니까 정답 1번, 2번, 3번 다 정답이 될 수 없네? 그러면 4번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단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그런 관심사를 계속 추구해라 이거야. 뭐 없이 어떤 때든 너희 관심사를 바꿀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 없이,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자기 관심사를 언제든지. 요런 거고요. disallow는 허용하지 않다, 인정하지 않다, 허락하지 않는 느낌이야. 그래서 reject예요. 거절하는 거죠. refuse. 거절하는 거예요. turn down.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는 것 없이니까 그거 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11번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문제입니다. 단서가 없어요. 문제에서. 하지만 보기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풀 수 있었다. 이 논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최대한 패턴을 쓰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 대부분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죠.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치? 뭐 이렇게 풀면 제일 간단한데 저는 쪽팔려서 이렇게 안 할 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잘 모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로만 접근을 해도 돼요. 알았죠? 인디펜던트 오브는 독립했으니까 관련이 없는 거야.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 뒷부분에서 어떤 단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보기 메커니즘으로 답을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똑같은 말한 거예요. 다른 말. 응? 자, 그리고 우리가 논리 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올라가는 단어냐 내려가는 단어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명사가 나왔을 때 그 명사가 앞에 있는 어떤 말과 같은지 다른지를 계속 맞춰가면 봐봐.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독해든 논리든 ABC라는 어떤 단어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DEF가 나왔어요. 근데 F가 블랭크야. 근데 D가 A랑 같은 말 같고 E가 B랑 같은 말 같죠? 그러면 하나 남죠? 그럼 블랭크는 이 C랑 같은 말이 같은 선상인지 다른 선상인지 둘 중 하나인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풀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뒤에 말은 앞에 말과 무엇과 같은지, 무엇과 다른지, 동어반복 회피 원칙 때문에 계속 다른 말로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논리는 훨씬 쉬워집니다. 자, 피지션, 의사가, 전문가가 주장하는 거죠. 많은 것인데 그것은 뭐냐? 그들이 해야 할, 의사가 해야 할 많은 것은, 자, 정의 유형 나왔고요. 제일 중요한 말 뭐야? 인투이티브죠. 머리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뭐 없이, 생각 없이. 그래서 인투이티브 해시태그 거세요. 임펄시브야. 그럼 반대말이 뭐예요? 반대말. 생각해봐. 레셔널이죠. 이성이죠. 생각하는 거죠. 이성. 딜리버레이트. 신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성적이다라는 얘기는 신중하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얘의 반대말이 인투이티브야. 직감이야. 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많은 것들이 감으로 한다 이거야. 왜 해야죠? 정의유형에서 형용사 나왔으면 왜 이런 가치 판단을 했을까? 왜 인투이티브라고 했을까? 물어야 돼. 무조건 형용사는 가치 판단이고 그런 가치 판단을 하게 된 이유를 무조건 프로세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 그들이 피지션이 하는 그것은 리즈닝이다. 자, 리즈닝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리즈닝이랑 똑같은 말이 뭐겠어? 인투이티브겠죠. 리즈닝은 뭡니까? 추론이잖아. 추론이에요. 뭘 통한 연상, 연관, 이런 것들을 통한 연상, 연관, 결합 이런 거를 통한 거고 이러한 것들은 빌드업 된 거야. 강화되고 쌓인 거야. 수년의 프랙티스 동안에 실무 동안에 수년 동안 일하면서 쌓인 그런 어떤 연상작용을 통해서 추론하는 거야. 직관하는 거야. 여러분들 병원 가서 배가 아파요. 장염이에요. 배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하잖아요. 설사예요. 장염이에요. 뭐 먹었어요? 회 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좀 상했나 보네요. 장염입니다. 장염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배 찢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직관이고 추론으로 한다 이거야. 자, 그러나 벗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빨간 색깔 들어가고요. 자, AI 과학자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이 AI 과학자는 의사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거야. 벗으로 뒤집어졌으니까 이 AI 전문가하고 의사하고는 다르겠구나.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AI 전문 과학자들은 인투이티브 안 하겠죠. 리즈닝 안 하겠죠. 그쵸? 퍼즐로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워크 다음에 on이라는 게 접촉과 계속이야. 딱 붙어서 그 문제에 딱 붙어갖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뭐 풀어나가려고 작업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의학 진단과 같은 문제를, 그러니까 의학 진단, 그러니까 똑같이 의학 진단에서 의사들은 인투이티브 하는데 AI 과학자들은 그 의학 진단에 대한 문제를 에 대해서 작업을 할 때 그들의 노력은 뭐겠어요? 인투이티브 하지 않겠죠. 리즈닝 하지 않겠죠. 진단 과정을 CA, as B, 뭐로 봅니까? 뭐로 보겠어? 아, 인투이티브로 안 보겠죠. 추론하지 않겠죠. 이런 과정으로 봅니다. 근데 그 과정은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돼 있으면 블랭크가 나오면 체인징 시그널 없으면 뭐 분사가 나오든지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잡혀 있다는 얘기는 입력된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에 입력된 건 뭐냐 이거야. 패러프레이징. 추론하지 않는 건 뭐냐?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된 건 뭐냐라는 얘기야. 자, 부정적인 말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감정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쵸? 프로그램에 입력된 게 감정입니까? 감정이 직관이 반대말이 감정이진 않잖아요. 자, 다음에 액티브야?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활동적인 거. 자, 이제 어큐러티브. 정확한 거면 인투이티브는 반대말을 생각을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훈련이에요. 답을 못 찾겠으면 얘에 대한 어큐레이트에 대한 반대말은 뭐야? 부정확한이죠. 그러면 추론이나 인투이티브를 부정확하다고 할 수 있나? 지금 인투이티브랑 해시태그 걸리는 게 부정확이어야 돼. 부정확입니까? 아니죠. 반대말이 아니란 말이야. 이 어큐레이트는. 자, 그러면 explicit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explicit의 반대말이 뭐야? implicit잖아. 우리 IC에서 implicit contrast잖아, 얘가.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포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느낌이고. 그치? 그래서 인투이티브는 어떤 직관, 추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면 그러면 컴퓨터는 입력되어져서 눈에 보이게끔 명시된다 이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는 1번을 쓰고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1번하고 4번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이거 편입 수준으로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알았죠? 편입도 이 정도 수준이면 꽤 수준이 높아. 뭐 서강대급 돼야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거든. 이해가죠? 문제 잘못 냈어요. 2023년에 건대 시험 본 애들은 작살 난 거예요. 반타작하기 어려운 거야. 이런 문제 내면. 음. 그래서 익스플리시트,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게 뭔지를 찾아가야 되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호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입력한 대로 명확한 어떤 절차를 보여준다 이거야. 왜 그런지. 어려웠죠? 아무튼 1번이 왜 안 되는지는 이제 1번하고 4번하고 2번, 3번은 답을 쓰면 안 되고요. 1번하고 4번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면 반대말을 생각을 해야 돼. 직관이나 추론이 부정확한 거라면 1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부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나? 이건 부정확하고 컴퓨터는 정확한 건가? 아, 그러면 AI한테 진단받지 왜 병원 가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펼쳐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명시한다 이거야. explicit. 눈에 보이게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지금 논리들을 어제도 지금 이어서 하는데 지금 이게 40 문제 나왔잖아요. 킬러 문제가 한 20문제 돼요. 반이 킬러 문제야. 그러면 합격선이 한 60점대로 설정이 됩니다. 이건 뭐 공부 잘하는 놈도 틀리고 공부 못하는 놈도 틀리고 막 비슷비슷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는지 아주대도 그렇고 왜 어렵게 내는지 알아요. 의대 시험 있잖아. 건대는 수의학과가 있잖아. 그치? 걔네들 걸러내려면 어떻게 다 토플 만점인 애들이 와갖고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와갖고 다 A뿔 애들이 와갖고 시험 보는 거잖아. 수의학과. 아주대 의대. 그러니까 걔네들 가리려면 이렇게 낸 거야. 거기에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무튼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다. 13번 별표하세요. 자, 13번 정도를 맞힐 수 있으면 논리 왕이에요. 자, 별표하고 한번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나도 이거 몇 번 읽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러니까 문맥으로는 금방 풀어요. 문맥으로 나는 이제 어떤 뭐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니까 딱 내용 보자마자 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여러분들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유일한 근거가 있다. 믿는 것에 대한 이하를 믿는 것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자연은 유니폼하다. 유니폼이 뭐예요? 한결 같은 거죠. 유니가 하나잖아. 폼이 형태고 하나의 형태니까 한결같은 이란 뜻이죠. 한결같다는 얘기는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유니폼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왜 자연은 유니폼이라고 얘기를 할까? 형용사 가치 판단을 했으니까 무조건 프로세스 하겠죠. 자, 자연이 유니폼이라고 믿는 유일한 근거가 있는데 우리는 자연을 유니폼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어. 그 이유는 뭐예요? 보라색으로 할게. 관찰된 이벤트기 때문이야. 유일한 근거는 과거와 현재에 관찰된 근거다. 자, 자연이 유니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야? 내 눈으로 봤기 때문이야. 내일 아침에 해 떠요, 안 떠요? 그건 몰라. 오늘 해 떴어요, 안 떴어요? 관찰했잖아, 오늘 해 뜬 거. 어제 해 떴어요, 안 떴어요? 관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은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조건은 뭐야? 내 눈으로 관찰했기 때문이야. 과거에, 어제, 그리고 오늘 내 눈으로 관찰했기 때문에 유니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일 해가 뜨는 거, 뜰까, 안 뜰까?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빨간 색깔이 있으니까 다 칠하고 갈게요. 논리 반전이니까. 이런 거는 왜 요거 봐봐. it seem 인 듯 보인다죠. that 이하인 듯 보인다. 주어가 동사인 듯 보인다 해서 주어 온 거야. 그리고 it seem 요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콤마니까 삽입으로 요렇게 지워버리고 자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넘어설 수 없대요. 그럼 못하는 거니까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그러면 체인징 시그널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패턴 연습할게요. 체인징 시그널이 두 개니까 패러프레이징 하나 나와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관찰된 이벤트죠. 패러프레이징 보라색으로 할게. 관찰된 이벤트.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관찰된 이벤트를 넘어설 수는 없다. 즉, 내가 관찰한 건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찰 안 한 건 넘어서서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일 해 떠요, 안 떠요? 말할 수 없어요. 왜? 관찰 안 됐기 때문에. 자, 뭐 없이는 내일은 해가 뜰 거라고 말할 수 없을까? 가정하는 것 없이는, 전제로 하는 것 없이는, 바로 그것을, 더베리 명사는 명사 강조죠. 바로 그것을 가정하는 것 없이는,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을 가정하는 것 없이는. 자, 그러면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미래죠. 왜? 관찰되지 않았으니까. 그치? 내일 해가 뜰 건가를 증명할 필요가 있잖아. 그런데 해가 뜰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것 없이는, 그런 전제 없이는, 내일 해가 뜰 거라는 전제 없이는 관찰된 이벤트, 오늘 해 뜬 거, 어제 해 뜬 거를 넘어서서 너희들은 뭐 할 수 없어? 넘어서서 갈 수 없다고. 내일 해 뜬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즉,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 파란색 칠할게요. 요거는 관찰되지 않은 세상의 부분들이 오퍼레이트, 작동할 거다 이거야. 같은 방식으로. 무엇과 같은 방식? 우리가 관찰한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부분이 작동할 거라는 그런 바로 그것, 그 전제 없이는 우리가 관찰된 이벤트를 넘어서서 우리는 관찰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자, 그럼 우리는 전제로 깔고 있잖아요. 뭐를 전제로 깔고 있어? 내일은 해가 뜰 거라는 전제를 까는 거 없이는, 그치? 이건 전제잖아. 가정하는 거잖아. 내일 해 뜰 거라는 거. 그런 전제 없이는, 관찰된 이벤트를 넘어서서 우리는 말할 수 없다고. 즉, 그런 전제가 없다면, 내일 해가 뜰 거라는, 증명되어야 할 그런 전제가 없다면, 내일 해가 뜰 거라는 말은 옳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그죠? 관찰되지 않았잖아.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대이하를 믿는 것은, 그러므로 대이하를 믿는 것, 태양이 아마도 내일 뜨지 않을 거다 라고 믿는 것은 당연하겠죠. 관찰되지 않았으니까. 엄격히 말하자면 블랭크는 아니다. 자, 여기서 되게 어려워요. 내일 해가 뜨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야, 다른 말이야? 맞는 말이죠.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논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비논리적이지 않다. 자, 보세요. 관찰되지 않은 건 뭐예요? 그대로 가면 돼. 유니폼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단서는 있어요. 관찰되지 않은 부분은 논리야, 비논리야? 비논리잖아. 그쵸? 자, 그러면 내일 해가 뜨지 않을 거라는 것은 피상적인 게 아니야?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자,
내일 해가 뜨지 않을 거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그럼 해 뜬다는 거잖아. 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해가 뜰지 안 뜰지. 얘도 아니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면 4번도 답인 거야. 내일 해가 뜰 거라는 건 상식, 해가 뜨지 않을 거라는 건 상식이 아니야? 해 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어려웠지만은 13번도 12번과 11번, 12번과 마찬가지로 보기 메커니즘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보기 메커니즘이 2번, 3번, 4번은 내일 해가 뜨지 않는 건 말도 안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럼 무조건 해 뜬다는 거잖아. 근데 1번은 내가 내일 해가 뜨지 않는다라는 것은 비논리적이지 않아. 이 얘기는 뭐야? 논리적이다 이거죠. 얘는 해 뜬다 이거죠.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해가 안 뜨는 거고 1번은 해가 뜨는 아주 미안해. 2번, 3번, 4번은 해가 뜨지 않는 거고 1번 해가 뜨는 거고. 일단 내가 미안합니다. 비논리적 내일 해가 뜨지 않는 것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지 않아. 쭉 논리야.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1번만 내일 해가 안 뜬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예습해왔으니까 많이 봤을 거야. 자, 뭐 때문에 결론은 어떤 결론? 그것이 내일 오른다. 여기 it은 뭐 태양이겠죠. 태양이 내일 뜬다라는 결론은 이제 뒤에서 또 답이 납니다. 필연적으로 따르지 않아. 과거의 관찰을 따르지 않아.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모르면 체인징 시그널 두 개예요. 그럼 패러프레이징 나와야 돼요. 필연적으로 내 과거의 관찰을 따르는 건 논리야, 비논리야? 논리죠. 그쵸? 논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또 안 풀린단 말이야. 과거의 관찰로부터 피할 필연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내일 해가 뜬다라는 결론은 그러므로 내일 해가 뜨지 않는다라는 것은 비논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반대말 화살표 그러니까 패턴으로 가면 얘랑 반대말 화살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치? 어렵습니다. 내일 해가 뜨지 않는 것 논리적으로 틀린 게 아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내일 뜬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관찰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뒤에서 이제 문맥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되게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보기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11번, 12번, 13번이 어때요? 되게 어렵지만은 보기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시험장에서 어쩌면 50%는 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자, 로버트 벨라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가 탐구했습니다. 블랭크를. 무엇의 블랭크? 램펀트. 와이드 스프레이드야. 만연한 개인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 개인주의에 대한 블랭크를 탐구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 개인주의에 대한 어떤 속성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들은 대대하라고 제안합니다. 자, 가로 열고 닫아볼게요. 자, 개인주의가 미국의 위대한 힘이라면 그것은 개인주의는 또한 가장 큰 약점입니다. 만약 너무 멀리 가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if가 있고 우리 요번 26년도 수능 34번도 맨 마지막 빈칸이 이거였거든. if가 있으면 무조건 순차 논리예요. 순차 논리.
그대로 패러프레이징으로 가야 돼. 의미는 뭐냐? 가정법이기 때문에 직설법으로 바꿔서 읽으면 되죠. 낫이 없으면 낫을 집어넣고 읽고, 낫이 있으면 낫을 빼고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직설법이 되는 거죠. 아, 직설법으로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가정법도. 그래, 안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if가 있고 순차 논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순차 논리로 가지 않는다면, 가장 위대함, 가장 약함, 순차 논리가 아니잖아. 패러프레이징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러면 이때 if는 even if의 뜻입니다. 이때 even이 생략 가능해요. 됐죠? 요번에 수능의 34번이 잘못된 게, 이거는 SAT 과정에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이 없다고. 근데 수능에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수능 풀이하는 사람이. 작년 수능에서. 음. 이런 것까지 내면 SAT는 잘 나옵니다. 예전에 논리 문제 나왔을 때. 그래서 순차 논리가 아니다. 적용이 안 되면 even if의 뜻입니다. 비록 뭐일지라도 라는 뜻이야. 비록 뭐일지라도. 자, 그럼 갑시다. 만약 개인주의가 미국의 가장 위대한 장점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주의는 또한 가장 강한 약점일 수 있다 이거야. 조건이 있죠? 만약 너무 멀리 간다면, 즉 도가 지나친다면. 자, 요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요까지 읽었을 때는 정답이 뭐가 되나 볼게요. 요까지 읽으면 정답은 2번 쓸 수 있겠죠. 아, 장점인데 약점이래. 아, 그럼 모순이잖아. 그래서 아마 2번 쓰고 많이 틀렸을 거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다음이 문제야. 모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면 모순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요까지만 읽으면 정답은 모순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반대되는 말이니까. 근데 그 뒤에 마이너스의 내용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랭크는 마이너스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사리사욕이죠? 사리사욕. 그럼 얘가 뭐겠어? 똑같은 말이 개인주의인지 알아야겠죠. 그지? 뒷말이 계속 앞에 말과 뭔지를 계속 찾아가야 돼요, 논리는. 자, 사리사욕은 assert는 거침없이 주장하다야. 그 스스로를 거침없이 주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쵸? 자기 자신을 드러내다가 assert oneself예요. 그래서 사리사욕이 그 스스로를 드러냈을 때 왜는 조건으로도 읽을 수 있어야겠죠. 무엇을 희생하여 at the expense of 더 넓은 공동체를 희생시켰어. 그러면 공동체의 반대말이 뭐겠어? 개인주의겠죠. 그치? 그러면 그것은 개인주의는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그대로 블랭크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정답 몇 번? 문제 몇 번? 3번이죠.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danger 무슨 뜻입니까? 위험이죠. 추상명사인데 s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추상명사에 어나 s가 붙으면 일반 명사가 돼서 구체적인 행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위험한 요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저는 저기 편입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서강대, 성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옛날에는 풀어줬는데 거의 그 급이에요. 15번 별표 하세요. 15번 별표. 자, 15번은
아마 이 문제도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배경을 좀 깔아놓고 생각할게요. 중학교 1학년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읽으면은 좀 이해가 갈 거야. 중학교 1학년으로 지금 되돌아가 보세요. 악기명 앞에 덜을 붙여요, 안 붙여요? 플레이, 피아노. 더 붙여요, 안 붙여요? 더 붙여야죠. 악기명 앞에는 왜 덜을 붙일까요? 정해졌으니까. 여러분들 피아노 칠 때 니멋대로 치면 그게 피아노 치는 거예요? 악보대로 정해진 대로 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도레미파솔라시도 치세요 하는데 그냥 꽝꽝꽝꽝꽝꽝 쳤어요. 아, 이거 피아노 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 합창 다닐 때, 선생님 저 피아노 칠 줄 알아요. 그리고 막 두들겨. 피아노 안 친 거죠. 악기는 써진 대로 쳐야 됩니다. 그래야 음이 맞지. 맞죠? 자, 플레이, 바스켓볼, 농구를 합니다. 더 붙여요, 안 붙여요? 절대 붙이면 안 되죠. 아, 농구도 정해진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규칙은 있지. 규칙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농구했어. 3초 후에 내가 3점슛을 쐈어. 그럼 그 다음에 농구할 때도 3초 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3점슛 쏩니까? 아니죠. 정해진 규칙은 있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죠. 맞죠? 그래서 운동명 앞에는 덜을 안 붙이잖아. 아,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우는 거야. 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 개념을 알고 읽으면, 조금 이해가 가고, 아니면은 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리지스트,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논리를 반전시키죠. 저항하면 안 하는 거잖아. 우리는 아마 that 이하라는 개념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반대할 거예요. 저항할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주동동 나오면 삽입이에요. 관계대명사 1위 문제입니다. 주동동 삽입이야. 그러면 which가 주격 관계대명사인지 알아야 돼요. 음악. 근데 그 음악은 뭐냐? 가로 열고 또 닫고. 네가 생각할 때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자유로워야 된다. 보라 색깔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포인트니까. 자유롭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음악이 가장 잘 여겨진다. Think of A as B. 뭐로 여겨지는 거야? 뭐로 여겨져? 규칙이 지배하는 행위로. 그럼 이 둘은 반대말이네요. 그 리지스트가 있으니까, 체인징 시그널이 있으니까 앞뒤 논리를 반전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또 빨간 색깔 들어갑시다. 그러면 벗으로 뒤집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보라색이 전개돼야 돼요? 파란색이 전개돼야 돼요? 파란색이 전개돼야겠죠. 그쵸? 아, 이걸 알고 읽어야 돼. 자유로운 게 아니라고, 음악은. 규칙의 통제를 받는다고, 음악은. 됐죠? 하지만 이런 말이 너는 저항할 거야. 거부할 거야. 그러나잖아. 그러니까 규칙이 통제한다는 내용이 나와야죠. 규칙이 통제합니다. 모든 의미 있는 인간의 문화적 행동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얘가 음악이죠. 얘가 음악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규칙이 음악을 통제한다고. 그것도 의미심장하게, 유의미하게. 어디 안에서 그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은 통제한다가 나와야 돼. 그런데 나데이 법비를 쓰고 있어요. 근데 not that but 대신에요.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죠? 나때 뻗때 2025년 건대 기출 1번 문제 할 때 설명했어요. 뭐예요? 피코우주잖아. 그쵸? 대시 원인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2025년 기출 1번 문제 풀 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나 비코우즈 법 비코우즈 때 이때 비코우즈를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 그치?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그러한 요점은 그러니까 음악이 통제다라는 그러니까 음악 이꼬르 통제잖아. 음악 이꼬르 통제다. 자유가 아니다. 그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점은 뭐 때문이 아니라 음악 수행이 규칙에 의해서 블랭크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규칙에 따라 프로세스 되기 때문이다. 자, 어려웠어요. 여기서 단서는 프로세스의 반대말 써야 되거든. 나대의 법비니까 이거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규칙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행위가 음악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음악은 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규칙을 따르는 유의미한 행동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규칙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그 결과물은 미리 확정돼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축구하면 축구의 규칙은 있지만 음악의 규칙이 있듯이 축구도 규칙이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미리 정해진 대로 그냥 똑같이 축구할 때마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predetermined 같은 말이 preordained죠. preordained 잘 나오는 단어예요. ordain이 뭐야? 정하다, 규정하다, 명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 아무튼 블랭크는 뭐가 들어가야 돼? 자유로운 게 아닌 게 들어가야 돼요. 음악의 속성이니까. 그치? 어. 자, 그래서 봐볼게. 규칙에 의해서 존중받는다. 말 되는 것 같죠? 음악적 수행은 규칙에 의해서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죠. 이제 봐봐. 15번도 무지 어려운데 보기 메커니즘만 보면 그냥 답 나와요. 자, 리스펙트 가볼게요. 음악의 수행은 공연은 규칙에 의해서 리스펙트 된다는 얘기는 뭐야? 규칙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쵸?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음악은 규칙이야. 근데 1번을 쓰면 뭐가 돼? 낫이 있으니까 규칙에 의해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니까 규칙 안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 안 돼요. 자, 음악 공연은 규칙에 의해서 어시스트 되는 게 아니라면 규칙 안 지키는 거잖아요. 자, 음악이라는 건 규칙에 의해서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음악 규칙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다. 요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번하고 2번은 음악은 규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고요. 그쵸? 그리고 워스는 말이 안 돼요. 말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4번을 써야 됩니다. 무지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1번과 2번은 정답을 쓰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답률이 올라가겠죠. 그치? 미친놈들이야, 이런 문제를 내. 그치? 맞나요?
그쵸? 규칙이 연주의 형식을 이미 다, 정해놓은 건 아니다. 축구 경기가처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알고 읽으면 좀 쉬웠을 거고, 아니면 보기 메커니즘으로 풀어야 돼. 아무튼 이 글은 뭐야? 음악은 규칙이다. 라는 논리 하나로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블랭크는 중요하대요. 왜 중요하다라고 했을까? 왜 필수적이라고 했을까? 바이탈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거야. 그래서 라이프하고 해시태그 이렇게 거세요. 라이프야. 라이프. 바이탈은. 블랭크는 필수적입니다. 음악을 인지하는데 필수적이래. 자, 그 if가 사례니까 if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음악이겠죠. 인코드하면 우리의 뇌 속에 인코드가 부호화하고 암호화하는 거잖아. 그럼 정보를 뇌에 인코드한다는 얘기는 뭐야? 저장하는 거겠죠. 그쵸? 저장해야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네. 부사는 놓치면 안 돼요. 방법론이니까. 방법론이죠. 그러면 우리는 애 먹는다, 고분분투해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이해하려고 어떤 것을 더 복잡한, 뭐보다 가장 단순한 아이들의 노래보다 더 복잡한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이해를, make sense,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체인징 시그널이 있나요? 있죠. 아, 고분분투해야 되잖아. 이거 해결하려고.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노트 바이 노트 하면은 뭐가 안 된다는 얘기야? 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해하려면 뭐 해야 돼? 노트 바이 노트 하면 안 되겠죠. 자, 동민이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그냥 불러요. 093-847 093 847 847 3334 야, 이거 3334? 그냥 예를 들어서 아, 너 전화번호 뭐냐고. 조금 변형해서. 몇 끝자리만. 그러면 0248 093 0248 0248 375 3795 847 3795. 지금 어떻게 외웠어요? 노트 바이 노트는 뭐야? 0, 9, 3, 8, 4, 7, 3, 7, 9, 5. 음표 하나하나죠. 그쵸? 근데 너는 어떻게 했어? 093, 847, 3795. 그쵸? 이걸 뭐라 그래? 청킹 덩어리죠. 덩어리 짓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번은 좀 쉬웠는데 노트 바이 노트가 제일 중요한 말인 줄 알아야 돼. 부사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음표 하나하나씩 한음 한음 우리 뇌 속에 저장하는 한다면 우리는 복잡한 그 무엇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체인징 시그널 댄이니까 어때요? 댄이니까. 비교는 대조니까 체인징 시그널 두 개면 패러프레이징 와야 되니까 노트 바이 노트 하면 단지 가장 단순한 애들 노래만 이해한다. 더 복잡한 건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노트 바이 노트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번. 그러니까 이게 레더덴이 어렵죠. 레더된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동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rather than이 단독으로 쓰이면 전치사 취급해요. 그러기는커녕이란 뜻이야. 그러기는커녕. 단독으로 쓸 때는 전치사 취급해서 동명사 쓰지만 동명사를 안 썼다면 그냥 비교 대상이야. 얘하고 좀 더 읽어봐. 얘하고 비교 대상입니다. 여기 S 붙었는데 왜 여기는 어줌에 S 안 붙여요? 동사 원형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알 필요 없죠? 그쵸? 얘가 뒤에 있는 주절하고 병렬 구조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쓰였는지 내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더 된 다음에 동사 원형이 맞냐 동명사를 맞냐 이런 거는 죽을 때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야. 알았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자,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that 이하를 어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깔아두는 거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것, 최상의 초기 정책 옵션인 듯 보이는 것이 항상 그렇게 남아있을 거라고 전제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무튼 레더대는 빨간색 들어가야죠. 논리를 반전시키는 거니까 체인징 시그널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초기 정책 선택지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항상 그럴 것이다. 항상 최고일 거다. 라고 전제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댑티브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는데 적응형 관리라는 건 셋업 설정합니다. 과학 실험을 모니터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는 리메인의 반대말이 나와야 돼. 뭐를 모니터하는 거야? 어떻게 조건, 상황이 체인지하는지 그쵸? 이거 나왔어요. 체인지. 그럼 얘랑 반대말이네. 유지하는 게 아니죠. 그쵸? 바뀐다 이거야. 그리고 어떤 영향을 우리가 액션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액션이 여기 have effect on에서 명사가 앞으로 간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 액션이 또는 액션을 하지 않건 우리가 액션을 하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대상이든 비대상 요소에 그 시스템은 그러한 것들을 모니터하는 겁니다. 어댑티브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어댑티브 매니지먼트는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을 무엇과 함께 사는 걸 가능하게 합니까? 변해. 무조건 패러프레이징 가야죠.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 그치? 이거 하지 않아. 항상 유지되지 않아.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2번이죠. 변하면 예상하지 못하겠죠. 그치? 원래 이 적응형 관리라는 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관리법을 적응형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적응을 해야 돼? 변하니까. 그 변하는 거에 계속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모르겠다. 모를 수 있죠. 그죠? 그럼 별짓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찍는 건 말이 안 돼. 찍어서라도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 논리라는 게 뭐에 근거해서 푸는 거야? 단서에 근거해서 푸는 게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쓴 답이 같은 말이든 다른 말이든 본문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위험 없잖아. 의심 없잖아. 압박 이런 거 없잖아. 그 변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2번. 이렇게라도 찍어야 된다고. 시험장에서는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 에이 아무거나 찍어야지 하고 연필 굴리면 안 돼요. 몰라도 찍어서 맞춰야 됩니다. 알았죠? 이게 수험생의 자세다. 자, 18번. 나는 막 이거 봐, 이거 미친놈들이야. 나는 이거 얘네들 생각하면 할수록 이렇게 내면 안 돼요. 뭐 하지만 학교 마음이다. 올해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지? 나는 만났다. 초딩 2학년 초딩을 만났는데 걔는 토론했습니다. 죽음을 쉽게. 자, 부사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모르면 쉽게야. 그리고 중딩 1학년을 만났습니다. 형용사 놓치면 안 돼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불편해. 얘기하는 게 우정을. 그럼 이 둘은 뭐예요? 반대네. 하나는 쉽고 하나는 불편하니까. 그쵸? 2학년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중딩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우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불편해.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앉는 게 중요하다. 이트 가주어 투이야 진주어야. 전제로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의 타픽이, 여기서 타픽이 뭡니까? 죽음이든 우정이든이죠. 타픽이 플랭크하다. 근거해서. 아이들의 나이에 근거해서 플랭크하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튼 낫이 있으니까 빨간 색깔 들어가 볼게요. 그럼 앞뒤 논리는 반대니까 나이가 제일 중요하죠. 나이하고 상관없는 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중딩은 우정에 대해서 항상 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우 막 불편해 우정 얘기하면. 초딩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해. 무거운 주제, 가벼운 주제,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유치원생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쵸? 고딩도 우정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거꾸로 할 수 있다. 그 죽음이나 우정과 같은 타픽이 나이를 근거로 해서 블랭크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답 몇 번? 1번이죠. 비극이냐 코믹이냐 이거 그치? 나이에 근거해서 그 타픽이 비극이냐 코믹이냐 상상할 수 있냐 없냐 구별될 수 있냐 못하냐 나이하고 관계돼서 제일 그래도 콜로케이션이 맞고 호응 관계가 맞는 건 1번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거야. 근거도 없고. 그치? 맞죠? 응. 자, 19번. 자, 19번은 우리 방학 특강 때 이런 거 했어요.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피라미드예요. 1, 2, 3, 4, 5, 6. 동물 종이라고 할게요. 1번부터 6번까지 다 꽉 차 있으면 생물 종이 다양한 거야, 다양하지 않은 거야? 이건 개념을 알아야 돼요. 많이 나온 지문 내용이니까. 꽉 차 있어. 그러면 이거를 생물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입니다. 됐죠? 다 차 있으면 생물 다양성이야. 그러면 외래종, 외래종 또는 친입종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방학특강 때 생각나죠? 우리는 SAT 다 보죠. 웬만하면. 왜 봐?
아, 틈이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틈이 있으니까 보는 거야. 아, 일본 애들, 미국 애들, 한국 와서 수능 봅니까? 못 봐요. 틈이 없어요. 본인이 들어갈 틈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 4번이 빵꾸가 납니다. 4번이 빵꾸가 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응? 외래종이 들어갑니다. 침입종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생물 다양성이 무너질 수 있다 이거야. 요 개념을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됐죠? 자, 갑시다. 그러면 그때 우리 방학 특강 할 때도 수능 특강 갖고 하면서도 이 얘기 막 했었어요. 이런 개념은 생물 다양성에 관한 내용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둬야 된다고. 자, 수많은 생물 다양성 전문 실험이 수행되었고, 그리고 몇몇 메커니즘이 제안되었다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관찰되는 네가티브인 관계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관계는 네가티브인 거야. 당연한 거죠. 네가티브. 자, 이분법으로 읽겠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침입종. 됐죠? 자, 뭐 외에도 감소된 기회야. 감소된 기회야. 비어있는 생물 생태계 리치, 지위, 생태계 지위가 감소됐다면 파란색이야, 보라색이야? 아, 파란색이죠.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친입종이. 이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거 막 단어 선택 문제도 막 연습하고 그랬잖아. 그치?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까지가 파란색인지 알아야 돼요. 그쵸? 그러나 증가된 가능성, 경쟁에 대한 증가된 가능성은 보라색이죠. 침입종이죠. 아이고, 침입한 거야. 그러니까 경쟁, 요렇게. 근데 이러한 것들은 성공, 그러니까 저기 침입의 성공을 막는 거죠. 맞죠? 침입의 성공을 막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쟁에 대한 증가된 가능성은 침입에 대한 성공을 막는 거니까 색깔이 틀렸죠? 얘도 파란색이죠. 아, 생물이 다양하면 얘네들끼리 1번부터 아까 4번까지 막 서로 경쟁할 거 아니야. 그치? 맞죠? 여기까지 됐나? 얘가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맞겠죠. 뭐를 맞겠어? 프리벤트 빨간 색깔, 보라색을 맞겠죠. 이거를 외에도, 비사이드 동그라미 치고요. 더하기 개념이라고 쓰세요. 더하기 개념. 됐죠? 뭐뭐 외에도, 비사이드. 같은 말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얘랑 같은 말이 aside from이지, 또는 apart from이지. 그런데 뉘앙스가 뭐냐 하면 얘네들은 차치하고서라도라는 뜻이야. 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뭐 요런 개념이에요. 자, 다양한 커뮤니티는, 자, 다양한 커뮤니티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이죠. 전제가 됩니다. 사용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자연을 더 완전히
그러므로 침입자의 능력은 침입자가 뭐, 자, 요거 오브 동그라미, 투 동그라미 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잘 읽어야 돼. 주어는 is, able, 투부정사죠. 그러니까 얘가 명사로 바뀝니다. ability. 그러면 of 주어, 투부정사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뭐 할 수 있는 능력. 침입자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뭐 하겠어요? 막겠죠. 그쵸? 파란색은 보라색을 막겠죠. 왜? 둘이는 이렇게 상대적인 관계니까. 이 둘이 반대잖아요. 그치? 이 반대를 밝힐 체인징 시그널이 필요하죠. IC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져야 돼요. 정답 1번. 몰라도 컬티베이트가 육성하고 재배하고 양성하고 구축하는 거잖아. 아, 2번이 답이면 3번도 답이고 3번이 답이면 4번도 답이죠. 그쵸? 보기 메커니즘만 봐도 정답은 1번이죠. 하지만 생물 다양성에 관한 그 내용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나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논리 마지막입니다. 자, 23년에 23년도니까 3년 전인가? 누구 건대 보낸 것 같은데. 야, 심지어 뭐 하기 전에도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기 전에도 연예 잡지나 TV 프로그램이 다뤘다. 모든 세부 사항을 다뤘다. 무엇에 관한 스타일, 로맨틱 관계. 누구누구 사귄다, 뭐 연애 관계 같죠. 그다음에 쇼핑 습관, 가족의 어떤 베이케이션에 대한 모든 상세함을 다뤘다 이거야. 지금은 소셜미디어가 다루고 있지? 그치? 근데 옛날에도 다 연예 잡지나 TV에서 다 다뤘어. BTS 누가 뭐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치? 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보여리즘이라고 쓰세요. 보여리즘. 관음증.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치? 지금은 요게 좀 확장돼서, 그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미국에 갔는데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해하고, 찾아가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도 다 보여리즘입니다. 뭔가 보여달라고 하는 느낌이죠. 보여리즘, 보여줘, 뭐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얘도 시험 문제, 요런,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논리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이 보여리즘이었어. 그러니까. 자, 아무튼 우리 인간은 이 관음증이 조금씩 있긴 하죠. 그죠? 다음에 조슈아 감스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 블랙의 등장이라고 불렀다.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 왜 이렇게 불렀는지 이유겠죠? 컨슈머들이 시작했다. 지불하기 시작했다. 자, 레스 빨간 색깔, 댄 빨간 색깔 칠하고요. 비교는 대조잖아. 덜 뭐뭐하다. 뭐보다. 우리가 아이고, 레스 A, 댄 B. B보다 덜 뭐뭐하다. 이러지 마세요. 그냥 B, rather than A. 하고 똑같은 거야. A라기보단 B다.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세요. 얘는 이제 D를 강조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어, 그들 자신의 소셜 라이브에 자기 자신의 사회적 어떤 삶의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트위스트, 지지고 볶아하는 거죠. 턴하고 트위스트하고 턴하는 거 우여곡절이야. 지지고 볶는 스타일 캐리어.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강조하자는 건 얘죠. 얘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얘죠. 그죠? 얘랑 같은 말이죠. 강조하는 거는 얘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가면 되겠죠. 그럼 뭐하고 반대말이야? 비교는 대조니까 얘하고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얘하고 반대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제 삶보다도 스타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스타의 삶은 우리의 실제의 삶과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반대잖아. 이 둘이 반대잖아. 비교는 대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BTS가 뭐 하는지 관심을 쏟는 것 무엇일까요? 현실이야? 보기의 메커니즘으로 이게 현실이야?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나는 BTS만 있으면 된다. 내 삶은 제쳐두고 BTS만 생각하는 게 낭만입니까? 그게 이성이야? 합리적인 거야? 아니죠. 비현실이죠. 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논리가.